대한민국 방방 곳곳 활기찬 아침을 엽니다. 우리 주변 생생한 현장을 가득 담아 네트워크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17년 전 경남 함안의 한 발굴 현장에서 연꽃 씨앗 15개가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700년 전의 고려시대 것이었는데요. 이 씨앗을 심었더니 놀랍게도 3개가 싹을 틔웠습니다. 지금은 수만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테마파크가 조성돼 한여름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연분홍 연꽃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꽃 봉오리를 활짝 연 이 꽃은 함안의 아라홍련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자연적인데 좀 은은한 꽃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이 아라홍련은 고려시대 산성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씨앗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2009년 이곳 함안 성산산성을 발굴하던 전문가들이 5m 깊이 연모터에서 연꽃 씨앗 15개를 찾아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무려 700년 전 씨앗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안군이 파종한 씨앗 중 3개에서 싹이 텄습니다. 함안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분갈이를 하는 등 노력 끝에 아라홍련이 2010년 7월 피어났습니다. 아라홍련은 요즘 홍련과 달리 꽃잎이 12개이고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색깔이 특징입니다. 함안군은 이 꽃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이쁘게 조성한 게 정말 신기합니다.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난 함안 아라홍련은 이달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랜 세월에 닳고 또 병충해로 훼손된 조선시대 자수유물이 장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생활상이 담긴 병풍부터 불교 의식에 쓰였던 깃발까지 현대인의 손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2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됐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났는지 구자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글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옮긴 나무도사 아미타불입니다. 조선 후기 불교 의식용 깃발인데 빛과 습도에 민감해 원본 전시가 어려웠던 이 유물이 재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약간 경지에 오른 작품들이잖아요.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고 하는데 색은 요즘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뭇가지 위를 오가는 학과 꿩, 그네를 타는 아이들 모습이 생생합니다. 조선의 세시 풍속을 자수로 담아낸 작가미상의 19, 20세기 유물, 백동자도 병풍입니다. 오랜 세월 탓에 실이 끊어진 문창호는 물론 병충해로 손상된 연못 물결 표현까지 감쪽같이 복원됐습니다. 두 유물 모두 조선시대 정교한 자수기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가 커 서울 공예박물관과 전통공예 장인들이 2년에 걸쳐 보존 재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손상이 많이 된 상태여가지고 전시실에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먼저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보존 처리를 마친 병풍을 상설 전시하고 재현된 불교 깃발은 추가 전시 일정에 맞춰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제 라면 하면 구미를 떠올릴 정도로 라면 축제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기업의 투자로도 이어져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루룩 라면 들이키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라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 좀 신선하고 여기서 나와서 먹는 게 아무래도 맛도 더 좋고 어떤 음식이든지 금방 한 게 맛있잖아요. 구미 라면 축제는 2022년 2만 명이 찾는 평범한 지역 축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35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 지역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4차례 축제 동안 10개국 외국인 관광객 1만 명가량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라면 축제가 라면을 통해서 해외 글로벌 모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라면 생산 대기업이 최근 구미에 2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도 축제 성공이 한몫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구미를 선택한 건데 라면 축제에 기업 참여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공장 신축과 더불어 그 축제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의 식품 기업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역량이 높은 스마트 제조 공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참여로 규모가 커진 5번째 라면 축제는 오는 11월 열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늘의 응급실 역할을 해온 충남의 닥터 헬기가 더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환자 수도 2명으로 늘었고 중증 환자를 위한 첨단 의료 장비도 탑재할 수 있어 응급 현장에 든든한 날개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어떤 헬기인지 김달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힘찬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가 날아오릅니다. 하늘 위 구급차로 불리는 닥터 헬기입니다. 최신식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는 최대 환자 2명, 보호자 1명, 의료진 2명, 5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환자 2명을 동시에 태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은 물론 위독한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에크모에서 조사나 이송을 위한 인큐베이터까지 첨단 의료 장비도 탑재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운행해오던 소형 헬기 대신 이달 초부터 성능이 강화된 중형 헬기로 바뀐 겁니다. 중형 헬기가 됨으로써 장비의 보완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더 크게 된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뜨면 4시간 20분까지 운항할 수 있어 국토 최서단인 태안 경렬비 열도까지 충남 지역 어디든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 응급의료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닥터 헬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튼튼한 뒷받침을 할 것이고 닥터 헬기는 2016년 충남에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1,441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인천 영종도 바로 앞에는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배로만 닿을 수 있었던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이 50년 만에 육지와 이어졌는데요. 여객선이 유일한 발이었던 주민들에게 신도 평화대교가 개통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1.5km 떨어진 두 섬을 잇는 신도 평화대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신도와 시도, 모도 주민 1,100여 명은 여객선에 의존해왔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헬기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하면은 119를 부르고 배를 꼭 타야 되는데 또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긴급한 상황에 헬기까지 동원해야 되는데 신도 평화대교가 개통되면서 바다 위로 총 길이 3.2km, 왕복 2차선 도로가 열렸습니다. 다리 한쪽엔 자전거와 걸을 수 있는 도로도 마련돼 편리하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타기 좋았고 바다도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기차 타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좋았어요. 신도 평화대교는 영종에서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서해 남북 평화대로의 1단계 구간입니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연계해 2단계 구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국도 지정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다리 개통이 섬 경제에도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줄고 또 고령화도 극심해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인구 마지노선인 4만 명까지 무너지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민선국이 첫 수장을 맡은 김동일 철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국이 철원군정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어떤 건가요? 취임하면서 일자리 관련돼서 있는 데서 잘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일자리 사전 예산 심사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행 금액에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곧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소비성보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양을 하고 세세하게 세워서 일자리가 몇 개 나오는지 판단을 했을 때에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한다. 생태관광,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사 주변으로 이제 잘 갖고 놓은 것은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색 있는 거는 그 소이산이라고. 철원읍에 있는 그 소이산인데 거기에 과거에 이제 그 미군 벙커였어요. 옛날에 방치돼 있던 거를 이번에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7월 1일부터 개방을 했는데 아마도 소이산하고 노동강사 주변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킨다면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방에 그 안보관광, 그 백마고지 주변으로 해서 아마 투어로 계획을 잘 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관광, 문화, 체육이 어우러진 경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어떤 건가요? 관광산업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저희가 일일 보통 한 10만 이상들이 이제 오고 가시고 그런 사업 중에서 많이 이제 일자리가 또 생기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고 또 스포츠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철원군에서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한 25개 전국 대회를 유치했는데 사실 그게 보통 하면은 일주일에서 15일씩 하니까 또 여기에서 뭐 어쩌거나 지역의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숙박업도 잘 되고 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좀 좋아하고 계십니다. 융복합이라는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때가 됐다. 이게 이제 여러 관광이 들어오면은 이제 농업하고 연결시키고 오시는 분들 다 체킹을 해서 지역에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제대로 경기를 유치해야 된다. 평화 경제 특구지만은 거기에 관광도 어우러져야 될 것 같고 또 문화, 그다음에 농업, 체육 모든 게 어우러져서 특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신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있어요. 다시 신청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선정을 되면은 거기에만 걸맞는 이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저희는 이제 생명농업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워낙 저희가 이 농특산물에 관련돼서 도시권하고 1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시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사업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보면은 기업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이 규제가 군사 규제부터 시작해서 농업진흥구역이 또 많고 어떻게 보면 규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기업 유치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농업 관련돼서 생명농업을 주축을 해서 단지 조성을 해서 앞서 준비를 하는 과정. 여기도 이제 직업군들이 꽤 생기거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되 이쪽의 기업 유치 부분은 그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허가권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라도 의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재무 구조만 탄탄하다 그러면은 우리 땅이라도 50년 무상으로 주고라도 데리고 오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은 결국엔 내가 직접 몸으로 뛴다는 얘기거든. 군수가 지원하면 가능한 일도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뭐 큰 기업은 아니라도 중소기업 정도는 저희가 가져오지 않을까.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지역의 화제 영상과 생생한 순간을 모았습니다. 현장 핫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어미 곁에서 꼬물거리는 두 생명체. 멸종위기 중 레서판다 쌍둥이입니다. 한 달 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온 아빠 라비와 일본 출신 엄마 리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치면 올가을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흰 봉지를 든 남성이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대전과 구미에서 무면허로 배달 일을 하다 잠적한 3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영장심사일에 잠적한 뒤 대포폰을 사용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은 남성 집에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잠복 끝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거센 물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한 겁니다. 2009년 환강댐 무단 방류로 연천 주민 6명이 숨지자 남북은 방류 전 사전 통보에 합의했는데요. 2013년 이후 북한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핫클릭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